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5페이지 02-1번 무턱대고 그리기 전에 특성을 정하자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선 여러 종류의 선이 필요해요. 어떤 건 빨간색으로, 어떤 건 초록색으로, 그리고 하늘색으로 그려야 될 선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건 실선으로, 어떤 건 일점쇄선, 어떤 건 점선으로 그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도면에 있는 모든 선들은 각각의 의미에 맞는 색깔과 유형으로 작성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특성에서 제어합니다. 자, 리본 메뉴의 홈 탭을 보면 오른쪽에 특성이라는 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색깔, 가중치, 선 종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컨트롤 1을 누르면 나타나는 특성 팔레트, 여기에서도 다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하지만 요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요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아무런 객체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 어떤 기능도 실행 중이지 않은 대기 상태, 이 상태에서 특성에 표시되는 것들은 앞으로 작성될 객체가 요걸로 작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뭔가 작성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객체의 특성이 표시됩니다. 똑같은 거 여러 개를 선택하면 다 똑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 다른 거, 요 하늘색까지 같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다르다고 표시를 해줄 텐데 제가 선택한 객체들은 모두 바이레이어, 도면층별, 바이레이어 이렇게 같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해야 되는 게 분명 저는 빨간색과 하늘색을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바이레이어라고 표시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설정은 다른데 화면에 표시되는 건 같다. 그렇다는 뜻은 이 바이레이어라는 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바이레이어와 도면층별 이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바이레이어를 번역하면 도면층별이라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도면층이라는 것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요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층에 대해선 추후에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도면층 특성이란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각각의 도면층이란 것들이 어떤 설정으로 작성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회색의 선은 Afloor EQPM이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된 거고 특성은 모두 도면층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floor EQPM이라는 도면층은 색상은 8번, 그리고 선 종류는 std_hidden 이런 선 종류를 사용하고 있어서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의 객체는 a-st-axis_center-e 요 도면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면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이 빨간색의 센터 2번이라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건 도면층이라는 건 여러 가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분류 체계구나. 요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선 뒤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모두 바이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도면층은 0이라는 도면층입니다. 0이라는 도면층은 흰색, continuous, 그러니까 실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이에요. 때문에 객체를 작성하게 되면 흰색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 뒤에 선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비어있는 도면에선 원하는 형상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접할 도면은 이렇게 복잡한 도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객체를 이렇게 그렸다. 그리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사실 제가 작성하고 싶은 객체가 요거랑 똑같이 보였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놓고 작성한 것들 다 선택해서
도면층이든 색깔이든 뭐든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뭔가 그릴 때마다 이거 하나하나 제어하는 건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뭐 하나 편집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편집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때문에 도면에 뭔가 작업을 할 때엔 반드시 원하는 도면층을 설정하고 원하는 특성을 바꿔놓고 그런 다음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바꿔놓고 작성하는 게 작성해놓고 바꾸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과 똑같이 생긴 걸 추가로 작성하고 싶다. 그럴 때엔 이미 오토캐드에 구성되어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 객체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객체를 선택해서 비슷한 객체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담겨 있거든요. 일단 작성해 놓고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는 바꿔 놓고 작성하는 게 정석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다른 기능도 활용할 여지가 있어서 작업 시간을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비어있는 도면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제가 작성한 선은 0번 도면층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작성을 한 상태예요. 때문에 도면층의 특성에서 색깔을 바꾸면 색깔이 자동으로 같이 바뀝니다. 제가 작성한 객체는 도면층의 설정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도면층의 설정을 바꿨으니까 당연히 화면에 표시되는 게 같이 바뀌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도면층의 설정을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색깔을 한번 바꿔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꾸는 메뉴는 특성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버튼이고요. 클릭을 해서 확장해 보면 추가적인 색깔이 나올 텐데 이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 색깔들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그 대신 밑에 있는 색상 색인 이곳에 있는 색깔을 사용해야 하고 만약 추가적인 색깔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색상을 클릭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출력할 때 색깔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색상 색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색깔에는 색상 색인에 있는 색깔, 그리고 트루컬러, RGB로 구성되어 있는 색깔이죠. 그리고 색상표에 있는 색깔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색상표나 트루컬러에 있는 색상을 사용하면 출력할 때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력할 때는 CTB, 컬러 테이블 베이스라는 설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의 컬러는 색상 색인에 있는 컬러만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작성한 걸 검은색으로 출력해라. 노란색으로 작성한 걸 파란색으로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가면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트루컬러나 색상표에 있는 색상을 사용해버리면 설정한 색상은 출력할 때도 요 색 그대로밖에는 출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색깔을 사용할 땐 색상 색인에 있는 색만 사용해야 합니다. 번호로는 1번부터 255번의 색깔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250번인 검은색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출력할 때 검은색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래서 요 250번을 사용해버리면 모니터에 잘 안 보이잖아요. 오토캐드의 초기 설정에서 배경색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뭔가를 그리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7번 흰색을 대신 사용해요. 그래서 위에도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고요. 이 흰색은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색이잖아요. 하얀색의 종이에 하얀색으로 출력할 수도 없고 그리고 프린터에 하얀색 잉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색이 특별한 건데 7번인 흰색은 배경색이 어두울 때는 흰색으로 그리고 배경색이 밝을 때는 검은색으로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화면에 표시될 때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고 출력될 땐 검은색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250번을 사용하는 대신 대부분의 경우 7번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옵션의 화면 표시 탭에서 중간 왼쪽에 보면 색상이라는 게 있고 2D 모형 공간의 균일한 배경, 이게 현재 보고 있는 작업 공간의 배경색이에요. 이걸 흰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앞에서 흰색으로 보였던 요 선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검은색 대신 흰색을 사용하는 거죠.
자, 옆길로 많이 샜는데 그 과정에서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리고 하늘색으로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성에서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뀐 색깔로 객체가 작성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색에서 이번엔 빨간색으로 바꾸고 선을 그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작성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그 선택한 객체의 특성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 하늘색을 선택하면 하늘색으로 나올 거고요. 빨간색을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색을 동시에 선택하면 여러 개의 색이라서 비어있는 형태로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메뉴는 가장 위에 있는데, 이걸 리본이 아니라 명령어로 바꾸려면 컬러, COLOR, 단축 명령어는 앞에 세 글자 COL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하면 색상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색깔을 직접 클릭하지 않고 색상 색인의 번호를 타이핑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1번은 빨간색이었죠. 이렇게 숫자 1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2번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노란색, 3번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키보드만으로도 색깔을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모르셔도 되기는 한데,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했을 때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기능들, 이런 기능의 명령어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대화 상자를 억제하고 명령어로만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색깔을 바꾸는 컬러라는 명령어에 앞에 빼기를 입력하면 대화 상자 없이 타이핑만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 숙련도가 올라가서 리습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명령어 앞에 빼기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위에 특성에서 색깔을 지정하고 객체를 작성하면 그 색깔로 작성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객체의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색깔을 바꾸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색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객체만 노란색으로, 제가 지정한 색으로 바뀐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객체의 특성을 바꾸는 명령어는 change 혹은 change property, 이런 명령어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절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 나중에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 명령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색깔을 선택하면 앞으로 작성되는 객체는 요 설정대로 작성되는구나,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색깔 밑에 보면 선 가중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출력할 때 어떤 두께로 출력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참고로 객체의 두께를 제어하는 기능은 오토캐드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 가중치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두께가 있는 객체로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오토캐드에서 두께를 가질 수 있는 객체는 폴리선, 요거밖에는 없어요. 현업에서는 선 가중치보다는 폴리선으로 두께를 주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가중치, 요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크게 활용할 일이 없긴 할 텐데, 워낙에 기초적인 거다 보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할게요. 자, 일단 요 선 가중치라는 것도 색깔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두께를 지정하면 앞으로 작성되는 객체는 그 두께로 작성되고요. 도면층 별의 경우 도면층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걸 잘 보면 기본값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은 어디선가 기본값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선 가중치 설정, 여기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자, 이 대화 상자는 선 가중치,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표시되는 라인 웨이트, 저 명령어를 입력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LW, 요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라인 웨이트라는 별칭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LW 요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가중치 설정 대화상자를 보면 왼쪽에 현재 값으로 뭘 쓸 거냐 그걸 선택하는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오른쪽 중간에 기본 값이라는 게 있고 0.25mm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 값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봤을 때의 그 기본 값인 거예요. 그리고 요 대화 상자를 볼 일은 아마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활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기본값이라는 게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이 과반이 넘을 거예요. 그런 만큼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자, 어쨌든 요 가중치를 두껍게 1mm로 설정한 뒤에 객체를 작성하면 똑같이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뭔가 설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초기 설정에서는 선 가중치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출력할 때에만 1mm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1mm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진짜 조건 없이 1mm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면을 A3에 출력하든 A4에 출력하든 A0에 출력하든 그리고 출력할 때 1대 50으로 출력하든 1대 100으로 출력하든 100대 1로 출력하든 종이가 어떻고 축척이 어떻고 설정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1mm로 출력되는 거예요. 그게 선 가중치입니다. 자, 근데 화면에 이 선 가중치가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출력할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화면에 선 가중치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설정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상태 표시 막대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버튼은 요겁니다. 초기 설정에서는 요 버튼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에서 중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선 가중치 요걸 클릭해서 체크가 나오도록 해야 버튼이 표시가 될 거고요. 요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두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요게 1mm고 요번에는 0.8로 바꿔서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살짝 얇게 작성이 될 거고 요번에는 0.3으로 바꿔서 선을 하나 추가로 또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두께가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거죠. 근데 도면을 작성할 때 선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 선가중치의 두께는 조건 없이 일정하게 출력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두께는 화면에 표시되는 두께가 아니라 출력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화면에 선 가중치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 화면의 배율을 바꿔도 계속 같은 두께로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화면의 배율을 바꿔도 두께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자, 앞의 도면으로 돌아가서 선가중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면에서 선가중치를 켜버리면 선들이 다 뭉쳐서 형상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게 돼버려요. 물론 이걸 출력할 때는 적절하게 눈에 잘 보이도록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건 그거랑 별개로 언제나 일정한 두께로만 표시되니까 도면에서 정확한 형상을 파악하는 데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 선가중치라는 걸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선가중치는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간단한 심볼을 그린다거나 그런 특정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선가중치를 끄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건 가장 밑에 있는 선 종류라는 거예요. 요 선 종류는 실선으로 그릴지 점선으로 그릴지 그런 선의 형태를 제어합니다. 새로 만든 빈 도면에는 로드되어 있는 게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 컨티뉴어스 요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기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로 선 종류를 로드해야만 해요. 이 선 종류 관리자 요 대화 상자는 명령어로는 line, type 그리고 단축 명령어는 line에서 L, type에서 T 그래서 LT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선 종류 관리자를 열었으면 이제 추가로 선 종류를 로드해야 되죠.
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또 하나 표시될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파일을 설정하는 겁니다. 선 종류라는 건 오토캐드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장자가 lin인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존재한다는 뜻은 본인이 원하는 선 종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에 선 종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이미 게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다 한 뒤에 궁금하신 분들 혹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파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ACAD인지 ACAD ISO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토캐드를 처음 설치하면 선 종류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템플릿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ACAD는 인치, 피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파일이고 밀리미터는 ACAD ISO입니다.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파일을 설정하고 나면 아래쪽에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선 종류가 쭉 표시가 될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센터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센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도면에 들어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을 로드하기만 한 겁니다. 아직 선 종류는 바이 레이어 그대로예요. 근데 선 종류를 로드했다는 건 써먹으려고 로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 종류를 로드했으면 대화 상자를 닫지 말고 현재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선 종류로 만들어 주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걸 더블 클릭해서 현재 선 종류로 바꾼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아무래도 여기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로드하자마자 더블 클릭으로 선택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선 종류를 다 설정을 했으면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긴 선, 공백, 짧은 선, 공백, 긴 선 이런 순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점선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축소된 상태에서 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선의 종류라는 건 실선을 얼만큼 그리고 공백을 얼만큼 주고 그 다음 선을 또 그리고 공백 주고 이런 간격이 미리 다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선이 대략 11만 정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린 선이 너무 길다 그러면 선 종류가 적용이 되기는 했지만 요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실선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센터라는 선 종류는 가장 긴 선의 길이가 3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긴 선이 30mm인데 11만이나 그려버리면 당연히 실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화면을 확대해 보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화면을 확대했는데도 실선으로 보인다. 근데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화면을 재생성, 명령어로는 리젠, 단축 명령어로는 앞에 두 글자 R2를 입력해서 화면을 재생성해줘야만 할 거예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서 객체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가 되느냐,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활용됩니다. 근데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워크스테이션, 작업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최신 사양이라 할지라도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래서 확대하더라도 실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화면을 확대해도 점선으로 표시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리젠, 화면을 한번 재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실선이 점선으로 표시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선 종류에 이미 간격이 정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길게 간격을 늘려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선을 길이가 11만이 넘는 선에 적용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객체 자체에 설정되어 있는 선 종류의 축척을 제어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특성 팔레트를 보면 선택한 객체의 특성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거기에 보면 선 종류 축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제어해서 요 객체에만 개별적인 선 종류의 축척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변수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모든 선 종류에 일정한 축척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 종류의 축척을 제어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는 요 선을 그려놓은 상태죠. 요 선은 선 종류의 축척이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선을 하나 추가로 긋는데 요 선의 축척은 2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선 종류 축척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사용한 선 종류는 똑같이 센터라도 간격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개씩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용 중인 도면 전체의 일괄 축척을 반영하는 라인, 타입, 스케일, 환경 변수긴 한데 워낙 자주 사용해서 단축 명령어도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기 값은 1이에요.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건데 요걸 2로 바꾼다. 그러면 2배로, 그리고 3으로 바꾼다. 그러면 3배로, 4배로, 5배로 일괄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선 종류, 축척, 그리고 라인, 타입, 스케일 이렇게 두 개에 의해서 화면에 표시되는 배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기 상태에서 센터는 긴 선이 3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라인 타입 스케일은 5배가 되어 있고 요 객체는 객체 자체의 선 종류가 1이기 때문에 원래 30이었던 게 5배가 돼서 150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친구는 선 종류의 축척은 2로 설정되어 있고 라인 타입 스케일은 5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2 곱하기 LTS의 값 5, 그래서 300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화면에 표시되는 선 종류는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 종류의 축척과 LTS에 설정되어 있는 값의 곱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특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색깔입니다. 그 중에서도 색상 색인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두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특성은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고 아무 기능도 실행 중이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설정하면 앞으로 작성될 객체의 특성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그 객체에 설정할 특성들을 바꿀 수도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영상을 마치기 전에 선 종류의 원형인 확장자가 lin인 파일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 확장자가 lin인 파일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경로는 여기입니다. 요 경로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윈도우 탐색기를 일단 열고요. 탐색기의 주소창에 %app data 요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로밍까지는 찾아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 오토데스크로 들어오고 사용 중인 버전, 사용 중인 릴리즈 넘버, 그리고 사용 중인 언어, 여기에서 서포트 폴더까지 들어오면 acadis5.lin이라는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파일의 확장자까지 표시되도록 설정하면 acadis5.lin 요걸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메모장을 연 뒤에 그 메모장에 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면 각각의 선 종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센터라는 이름의 선 종류의 경우엔 31.75를 긋고 6.35의 공백을 넣고 6.35의 실선을 넣은 뒤에 다시 한번 6.35의 공백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31.75 그리고 간격 띄고 긋고 간격 띄고 31.75 그리고 이런 순서로 반복되어 작성된다는 뜻입니다. 규칙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간격으로 본인이 원하는 선 종류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55페이지 02-2번 이미 도면을 그렸다면 특성 팔레트를 이용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